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러면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문화예술사업소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팀장입니다. 공연팀장 윤영미 팀장입니다. 아트홀 운영팀장 장경희 팀장입니다. 맞춤랜드 팀장 정다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67쪽 조례구책 심의회 운영 철저, 6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는 전체 부서 공통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안성맞춤랜드 및 아트홀 시설 정비건과 70쪽 바우더기 풍물단 문제점 운영 대책 강구에 대하여 두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7쪽 권고사항인 바우더기 축제 준비 한 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사계절 썰매장 정비보강공사는 사계절 썰매장이 바닥재 교체 시기 도래로 썰매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 시급히 바닥 자재를 교체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 업체를 선정하였고 주요 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기술심의위원회가 11월 개최 예정입니다. 이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회수 및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 따른 제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3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총 40건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였습니다. 올해 7월 30일까지 총 5건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MOU 또는 LOI 협력 체결 현황 및 협약 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총 4건의 협약 체결이 있으며 자세한 협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 안성맞춤 아트홀 대중공연 시리즈 및 기획 전시 운영 등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남사당 전수관 외 12곳의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8쪽부터 11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6개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세부 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으로 2021년도에 소속 직원 업무 추진 격려 등 관련하여 23건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1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4쪽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 공사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사 사후관리 현황으로 안성맞춤 박물관 옥상 방수 공사로 현재까지 하자 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15쪽 문화예술 사업소 소관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박물관 운영 현황으로 전년도 관람 인원은 28,438명이며 금년도 7월 말 기준으로 15,661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운영비 세부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기획 프로그램 운영 현황 수지 분석으로 관람 인원은 11,184명이며 지출은 8억 586만 원, 수입은 3억 6,354만 원입니다. 수입률은 45%이며 객석 점유율은 78%입니다. 기획 공연 현황 및 대관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소규모 축제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낙원 역사공원 문화축제로 2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우더기 축제 집행 내역 현황입니다. 13억 2,113만 원의 예산액 중 13억 1,30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내용은 축제 주관 협력사 용역 집행 및 축제 행사 운영비입니다. 다음 21쪽부터 22쪽까지 안성시립 남사당 풍물당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안성 남사당 상설 공연 및 전용 공연장 운영 현황,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실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안성맞춤랜드 시설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입니다.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전시장 외 2곳에 위탁시설이 있으며 2022년 9월 1일부터 안성맞춤 캠핑장 및 사계절 썰매장이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 안성맞춤 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23,250제곱미터, 약 7,045평입니다. 부지에 88면의 캠핑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토 24면, 데크 12면, 일반 35면, 카라반 7대, 글램핑 10동, 자세한 운영 실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쪽 지역축제 관련 현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소규모 축제는 포도축제만 개최하였으며 2021년에는 소규모 축제는 전면 미개최하였습니다. 축제 방문객 등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홍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질의에 앞서서 의사 발언 하겠습니다. 정다희 팀장님은 감사 법무 담당관과 연관이 있는 관계로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감사 법무 담당관 쪽에서도 같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네, 공유재산 건물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1 운동 독립 여기 남사당 전수관부터 시작해서요. 공유재산 건물이 문화예술 이쪽 사업소 쪽에 쫙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요. 3.1 운동 기념관이 처음에 취득 가격이 2001년도에 46억 3,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액이 4,788만 6천 원입니다. 혹시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이해한 게 혹시 잘못 이해했나요? 부의장님,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부장님. 네. 3.1 운동. 문화예술팀장 봉희숙입니다. 그 3.1운동 기념관에는 처음 보시다시피 산이 많이로 지역이 돼 있고요. 그래서 취득 가격이 좀 줄은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의원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서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가격 정확하게. 그럼 현재 가격은 지금 맞습니까? 네네. 현재 가액이 4,788만 6천 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현재 그 가격 줄은 거에 대해서 의원님 별도로 제가 서류를 다시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별도로 나옵니까? 지금 그 건물이 제가 얼른 살려고요. 얼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유재산 조례를 3천만 원 이하는 지금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올린 거를 어렵게 2천만 원으로 내렸는데요. 도로 2천만 원으로 유지했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걸 보는 순간 너무 아찔해서 그렇습니다. 안성맞춤 캠핑장 2018년도에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295만 1,000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액이
884만 7천 원입니다. 안성맞춤 캠핑장. 그리고 바우더기 사당이요. 이 종교집회장이라고 한 바우더기 사당을 저기 동구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당 어디예요? 그 위에 있는 바우더기 사당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그 지명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위치가 서운면에 있는 사당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거요. 묘만 있는 거요. 예, 묘 말고 묘지 사당, 가묘 사당. 말고 네, 예, 그럼 따로 사당.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가 지금 보면요. 2억 6,612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40만 3천 원, 아니 3천 원 맞죠? 640만 3천 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누구한테 주려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동그라미를 다 날려버렸습니까? 이거 제가 얼른 의원 간두고 잘 보고 있다가 3년 후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피하고 난 다음에 이거 구입하면 완전히 땡 잡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의원 올라와야 되겠네요. 아주 이렇게 이게 무슨 대박 정보입니다. 정말 대박 정보. 아이고 참나 우리 다 갑부되겠네요. 여기 와서 몇 년만 있으면 동그라미 하나씩 탁탁 없애주시면 저희 눈만 감으면 그냥 동그라미가 저절로 없어지나 봅니다. 이거 지금 발견 못하면 냅두셨을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이 왜 2천만 원에서 하던 거를 뭐 3천만 원까지 이거를 협의를 안 해도 됐냐 뭐 어쩌냐 막 이래서 그걸 어렵게 2천만 원으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3천만 원 되면 내년에 4천만 원을 올리고 4천만 원 되면 5천만 원 올리면 지금 이거 뭡니까? 3.1운동 기념관 아주 여기 카페 하면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엘베도 다 돼 있죠. 공사비가 세상에 올해 작년에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문화예술 사업소가 바로 안성시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숨기는 창구였네요. 여기가 완전히. 뭔가 지금 오타 착오가 있습니다. 오타라니요. 죄송합니다. 무슨 오타를 이렇게 냅니까? 다시 지금 수정해서 선서하셨죠? 자료를- 만약에 예. 이중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네. 선서하신 거 반드시 네. 기억하십시오. 네, 다시 자료를 정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신아파트. 얘는 올랐네. 얘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되게 많이 올랐네. 동신아파트 진작에 사놓고는. 참나. 아유. 그런데 어떻게 박두진 문학관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20억. 아니 이게 얼마예요? 박두진 문학. 이 집회시설에 대해서 일단 이거 감정평가 하신 거죠. 이거 다 감정평가원들이 감정평가했다고 했으니까요. 처음에 취득한 가격 요거 자료하고요. 감정평가 받은 자료 일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계 썰매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계 썰매장 슬로프 교체 공사 관련해 질의 드립니다. 최근 안성맞춤 내 사계 썰매장 슬로프 교체 공사와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행정 처리를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업체 중 하나는 수입품 업체, 하나는 국산 제조업체, 그 두 업체 중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함이 아니고 오롯이 시민들과 이용객을 위한 입장임을 밝힙니다. 본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썰매장의 슬로프 교체 공사를 결정에 앞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집행부는 현재 안성맞춤 랜드에 설치된
사계절 썰매장의 현재 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객관성이 담보된 형식으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사계절 썰매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물썰매장으로 바꿀지, 그리고 슬루프를 보수할지 교체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사계썰매장을 물썰매장으로 바꾸고 슬루프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이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업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집행부가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한 기존 업체는 사계절 썰매장의 강점이 있고, 이와 경쟁하는 업체는 물 썰매장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문가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기술 심의를 하더라도 결론은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저는 사계절 썰매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절차를 즉각 멈추고 사안을 원점으로 돌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을 하던 물썰매장을 하던 목적은 더 많은 시민들과 이용객들이 썰매장을 방문해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수성을 인정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시기에 사계절 썰매장의 연간 이용객 인원과 월별 이용객을 조사해보면 물론 이번 하반기에 사계절 썰매장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계절 썰매장이 좋은지 아니면 여름에만 이용하는 물썰매장이 좋은지를 묻고, 이 근거로 썰매장의 형태를 변경하는 슬루프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간에서 본 의원이 국산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본 의원님도 접했습니다. 이 썰매장이 처음에 교체할 때는 작은 슬루프가 더 아이들이 많이 탔기 때문에 작은 슬루프가 더 많이 훼손돼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작은 슬루프를 먼저 교체했어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획은 작은 슬루프 교체로 잡았다가 벼랑간 긴 슬루프로 교체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다가 긴 슬루프로 교체하기로 하고, 또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사계절 슬루프에 대해서 민원이 다수가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수입산 그 슬루프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본 바닥재 비교 표도 작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있는 거는 경사각도가 완만합니다. 지금 현재 15도에서 17도면은 이게 타고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수입업체 걸로 S사 걸로 바꾸면 20도에서 25도의 경사각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물을 줘야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를 하고 사계절 썰매장이라고 하면서 물풀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경사각도를 나오게 하려면 모든 것 다 접어두고, 이 점프해야 되는 경사각도가 심해지려면 토목공사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도 원점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슬루프를 동시에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 슬루프만 공사를 하고 작은 쪽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누가 거기에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한 번에 두 구간을 공사를 한 번에 한다면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되는 게 맞는데도 굳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여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필요하신가요? 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썰매장 바닥재 교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썰매장과 캠핑장이 이제 9월 1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접촉하였을 때 그분들이 이제 단연간의 운영 경험을 저희한테 문서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이 성인용 슬로프가 너무 노후화돼서 아이들이 타고 내려오다가 충돌하거나 해서 뒤집어지고 혹은 다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그 바닥재 교체 부분도 지금 많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모된 상태에서 거칠어져 있어서 성인도 넘어질 경우에는 찰과상이 생기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안전한 소재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했고, 마침 관리공단 측에서 이런 소재가 교체되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물론 부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고, 또 저희가 그 의문이 정확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심의위원회에 통해서 두 업체 모두가 동의한 회의 결과 선정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아이들 쓰고 있는 작은 슬로프는 지금도 사용이 가능해서 단체 그 예약을 받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성인 슬로프를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그 부분을 개선하는데, 물썰매장은 여름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름에는 물썰매장도 쓰고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로 올라가는 무빙 워크라는 시설은 양쪽 어린이도 쓰고 성인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5억을 들여서 저희가 공사를 통해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성인 슬로프가 많이 마모됐기도 했지만 성인이 타고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서 멈춰서 버립니다. 그래서 썰매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동영상을 찍어서 촬영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혀보니 위에서 발사각, 내려가는 발사각이 너무 낮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에서 가급적이면 경사각도를 높여서 밑에 풀까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타 시군의 설치를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봤더니 두 회사의 제품들이 다양하게 쓰이곤 있습니다만, 한쪽 저희가 하려고 했던 자재의 회사가 지자체나 민간 쪽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반드시 기술제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고 두 업체가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공기를 늦추더라도 의문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술 업체들을 불러서 공평하게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밝힌 바와도 같이 물썰매를 할 것이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어느 쪽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썰매자를 관건으로 뒀다면 물썰매장 하는 쪽이 유리하게 점수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곳에 유리하게 나오겠죠. 본 의원한테 이 본 의원이 지금 한쪽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핸드폰 공개 통화 내역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연코 이 업체와 단 양쪽 업체와 해본 적이 통화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한 거는 이 수입품을 갖다가 설치한 업체 그리고 국산 업체 현장 눈으로 직접 가본 것은 제가 현장에 가본 겁니다. 행여라 통화 한 통화라도 했다가 오해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일체 연락 자체를 받지 않고 처음에 제가 제품 비교를 시작할 때 더 많은 업체들이 있지는 않나 하고 그 놀이기구 빌려주는 대행업체들한테도 다수 여러 곳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서 놀이기구 업체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국산 슬로프가 특허를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보급이 됐었던 거고 우리나라에 또 유일무이하게 있는 것이고 거기서 많이 했다가 수입 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수입 업체는 총재 털이개처럼 이렇게 그 재질이 생기다 보니까 쿠션이 있어서 쿠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호했고 함양군을 비롯한 지자체 다소에서 그 제품을 설치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세워놓고 다시금 국산 제품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번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던 거고요. 반쪽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짧은 쪽은 아직 타도 되고 그래서 긴 쪽을 먼저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교체하는 과정 중에 이 지금은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공사를 하면은 장비가 들어오고 토목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누가 그것을 타고 있겠습니까? 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다. 10억 양쪽이 긴 슬루프가 지금 14억이 든다고 치면 작은 슬루프가 12억 정도 들었다고 치면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다면 여기서 한 번에 하니까 장비가 한 번에 오니까 공사비 자체가 아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차피 할 공사라면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휴관 기간도 짧지 않냐. 연간 입장료가 1억 들어오고 적자 운영으로 5억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면 낙하름도 지금 교체해야 되고 그 주변 부대시설 한마디로 포토존까지도 다 마련이 돼야지 사람들이 찾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네, 일단은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너 답변 필요하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문화사업예술소에 조금 실망을 했어요.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15개가 지적을 받으셨죠? 저기 문화예술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죠? 사업소 총 그 풍물단까지 포함하면 총 90명 규모입니다. 이 9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닌데 이게 뭐 지적사항이 22년도 현재까지 15개면은 이게 작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수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보조금 사업 정산에 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40여 개 정도의 보조금 사업들이 있고요.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단체는 거의 뭐 한 30개 단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게 이제 몇 년간에 걸친 정산 자료를 한꺼번에 감사받으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를테면 지출 결의서가 누락됐거나 영수증 빠진 것들 이런 과거에 물론 제가
와서도 있었지만 오기 전에 건들에까지 전부 다 이번에 감사를 받았고요. 그 총 합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희 시민들한테까지 이건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일단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거는 문화사업예술소에서 잘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거 개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공유재산 건물 현황을 보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2000년도에 2000년, 2001년 취득년도가 2000년, 2001년도인데 지금 땅값이 오르면 올랐지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텐데 이거 또 수치가 잘못된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니 점검이 아니고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46억에서 이게 수치가 단위에서 천원 단위에서 뭘 잘못해서 일괄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 수치 자체에 입력이 잘못됐거나 밀렸거나 이런 경우 같은데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 감사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해주세요. 이거는 예, 죄송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이 자료만 보고 지금 감사를 하는데 예, 개선 좀 해주세요. 예. 황현희 의원님. 그 경기도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몇 년간의 분량을 한꺼번에 감사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셨잖아요. 5년간 5년간 내용인가요? 네. 그러면 3년. 죄송합니다. 3년간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고 매해 그 정산이 보조-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보지 않는 건가요? 그 정산을 다 보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이제 실무자들이 그 누락된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결과로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민간 뭐 경상 지원 보조금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몰라서 민간 단체들이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검사하는 분들도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3년 동안 이런 것들이 계속돼 왔다는 건데 그러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요거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다시 좀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최승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유재산 건물 현황 보통 감사 자료에 수치 잘못된 거는 그때그때 다시 오시거든요. 감사 전에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스티커 붙이고 하시는데 이거는 그럼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맞습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문화예술사업소 저번에 이제 민원이 있어서 기간제 계약 근로자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기간이 일찍 끝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쭸더니 잘못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당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천문과학관이나 캠핑장이나 전용 공연장이나 보시면 이제 거의 운영비를 매년 어마어마하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수리를 하고 해야 되는 시설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맞춤랜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방문자 수 추이를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9년 연간 60만 명, 20년 65만 명, 21년 76만 명, 22년 55만 9천 명 정도 수준인데요. 올해까지
8월까지 어쨌든 조금씩 늘고는 있기는 한데 여기에 투자되는 그 자본을 생각을 하면 어쨌든 공공의 영역이지만 좀 시장 기업 마인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일일 평균 21년 8.2명, 주말에는 36.6명인데 시설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3억 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이걸 그 오는 사람들 전체 인원 나누기 그 시설 운영비를 보면 방문객 한 명당 55,858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공공 서비스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민간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이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안성맞춤랜드라든가 천문과학관이라든가 상설 공연도 평균 인원이 100명인 것 같아요. 공연할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을 생각해 보시면 안성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이 가계부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처음에 누가 시작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만듭니다. 그 보게면 산골짜기에 저도 이제 맞춤랜드 캠핑장에서 캠핑을 해봤는데 여름에 파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축사 냄새가 엄청 나고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건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용역도 그동안 많이 했죠. 용역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여러모로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우려와 또 문제점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문화예술사업소장에 부임하고 맞춤랜드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기를 내년부터는 활성화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에도 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각 기관들이 그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각기 자기들 사업과 활동을 각자 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회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이게 한 기관이 거기 기관만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랜드 전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뭔가 활동과 사업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해서 회의 체계를 구축했고요. 매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시간 내에 해결될 성질은 좀 아니어서 계속 직원들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또 우려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 마인드 도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것들은 좋은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조금이라도 도출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어쨌든 사실은 시의 예산이지만 내 집의 돈이라면 이렇게는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내 돈처럼 생각을 하시고 좀 경영 마인드 열심히 도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통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잠깐 이게 지금 혹시 아까 계속 평가서 그 공유재산 건물 현황 그 평가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총 13건입니다. 총 13건에 대한 취득 당시에 감정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계약서 내지는 이제 매입했다면은 그 계약서가 있었겠죠. 그 일체를 주시고요.
지금 이게 자꾸 오류가 아니냐, 오타가 아니냐, 빠진 게 아니냐 하는데 이 금액을 쓰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정평가가 붙었을 테니까 그 한마디로 감정평가를 한, 네, 그 감정평가서를 반드시 13건입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눈썰매장, 아니 사계썰매장에 대해서 보니까는 자, 아까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제가 좀 전문적인 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복지신문에 보니까 요렇게 이게 며칠자 신문이냐면 9월 6일자 화요일 신문입니다. 안성복지신문에 일면에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슬로프 교체 무엇이 문제인가? 혹시 이 보도 이거 기사 내용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들과 보니까는 상당히 꼼꼼하게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특허에 대한 부분부터. 그래서 요거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질문 아까 적어놓고 못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화 문학관 그 사업이 보니까는 2번 받았습니다. 3월인가 받고 한 번 더 받았죠. 그래서 하나는 도비였고 하나는 아마 CB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천만 원, 1천만 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안, 그 다음에 정산에 관련된 모두 결산서, 증빙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이크 도로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부분 하나 더, 두 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용설에 있는 용설 아트 스페이스 보수공사 관련된 자료 제가 요청해서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는 이 공사가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것을 요청했냐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장애인도 당연히 누려야 될 보편적 모든 문화, 예술, 체육 활동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아니한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갔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한 이 용설 아트페이스 보수공사했던 공연장이 장애인 관람석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뒤에 다 앉아 있는데 아마 뒤에 다들 앉아 계시는데 생뚱맞게 혼자서 제일 앞쪽에 앉아야 됩니다. 아주 생뚱맞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문화시설에 가보면요. 문화예술 공연시설에 가보면 장애인석과 장애인석 옆에 반드시 보호자석이 같이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들어가면 보호자석이 접혔다 폈다 해서 옆에 보호자가 같이 앉게끔 하고 또 이제 장애인 두 분이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장애인석을 둘을 붙이고 옆에 좌우로 보호자석을 설치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이 용설 아트 스페이스라고 했는데요. 어떤 공연을 위한 곳이 아니고 여기 사무실 지금 있는 곳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단체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무슨 문화 한국연극협회 안성지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주 목적인 것 같아요. 교육보다는 그 단체에서 사무실을 쓰기 위한 그 부분이 주된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필가 금강면에 있습니다. 그 집필가 쉼터 우리 문화예술사업소가 혹시 관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거기는 저희 문화예술사업소가 관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혹시 그건 관리가 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가 되겠군요. 그럼 이 해야 소사라는요? 거기도 아닙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야영장은요? 거기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기 박두진 둘레길은요? 거기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자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문화예술 사업소니까 지필가라고 하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문화예술 사업소가 먼저 떠오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라고 한다면 운동기구, 주로 운동기구가 있는 곳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또 이렇게 넘겨받은 거, 이게 농어촌 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겁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어디가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제가 이거 이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는 이건 이제 우석재 시장님 때 받으신 겁니다. 안성 농어촌 공사에서 이제 인수를 받으셨어요. 이제 시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 박두진 경관 개선 사업을 위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고요. 이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이제 부서가 저희가 딱 생각할 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네, 이렇게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볼 때는 문화예술, 왜냐하면 지필과 쉼터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관성이 그쪽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문화체육관광과. 이게 지금 저희도 이렇게 어려운데 시민들은 불편함을 어디로 호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쪽 건지 저쪽 건지 똑같은 일을 하나는 동네주고 하나는 서에다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은 각 그 국가 사업소 소장님들께서 조금 더 이거는 함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연관성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행정의 편리를 위하여 예,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좀 주십시오. 소장님, 네, 생각은 네.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강호수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도 저 문화와 호수 관광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는 문화관광과와 문화예술사업소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문화체육관광과가 지필과 쉼터 그쪽 부분 관리하고 계시고 또 운동기구는 거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만. 네. 지필과 쉼터에 이렇게 체육 운동기구가 좀 있습니다. 거기만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필과 쉼터? 예, 그거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게 관리의 주체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호수도 있습니다. 보호수는 또 다른 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 토틀입니다. 이렇게 다 서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회의를 좀 하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 다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섭 의원님. 아유, 장기간 고생 많습니다. 저 바우더기 축제에든 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 권홍 소장님 이번 바우더기 축제에 관련돼서 예산 편성된 게 있죠? 네. 예,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번에 그 축제 관련돼서 하나 더 여쭤보면 시민 예를 들어서 무대 활용 방안이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시간별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일정별로 전부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아, 네네. 현재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는 무대가 반달 무대라는 곳에서 안성시 주민자치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그리고 안성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그리고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그리고 안성예총에서 주관하는 시민예술무대가 4가지 꼭지로 펼쳐집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안성에 나름대로 준비하고 문화예술 쪽으로, 음악 쪽으로 특히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공연을 이런 큰 무대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대 한번 올라가는 것만 해도 그래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본인도 좀 가수로 노래 좀 한번 하고 싶다, 뭐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뭐 연락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좀 세심하게 좀 챙겨서 좀 모든 분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좀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성에 이제 어떤 시민께서 저한테 이제 그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업체가 이번에 이 충격으로 인해서 부도 위기까지 왔고 눈 실명까지 위기가 와서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이거로 관련돼서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지까지 받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께서 소명 자료를 더 제출해서 뭐 한 달로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완이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분이 말하는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이렇게 밑자락을 많이 까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뭐 본인께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안성문화예술사업소에서 발주한 내역입니다. 자, 내역이 뭐냐면 2022년도 안성맞춤 아트홀 현수막 제작 설치입니다. 가로등 배너 설치라고 이제 돼 있네요. 보니까 발주 그 내용을 보니까 투차를 이게 이제 배너 설치다 보니까 뭐 일반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입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역을 좀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분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1차 투차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게 1월 17일입니다. 1월 17일. 근데 유찰이 됐습니다. 1차에. 그러니까 결론 참여자가 많지 않거나 참여를 안 했던 거겠죠. 자, 그러면 2차를 다시 이제 이거를 뭐 문화예술사업소에서 또 입찰을 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분이 낙찰을 받고 검토를 해보니 이분이 이거 너무 단가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분입니다. 자, 그러면 1순위 업체가 포기를 하게 되면 자동 2순위가 갑니다. 입차 이 자체가. 근데 2순위도 자기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분 행정처분이 없죠. 당연히. 강제가 아니니까. 3순위 업체가 있습니다. 3순위 업체가 있는데 이분도 포기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게 이제 2차까지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내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3차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게 3차 공고가 투찰 마감이 3월 29일 날입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금액은. 자, 이것도 유찰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럼 무슨 문제가 있나? 제가 이제 그럼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3차 유찰이 됐겠죠?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발주낸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죠. 3차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이분 2차에서 낙찰돼가지고 억울하게 이분이 말하는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산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그냥 이 금액에 해. 이겁니다. 제가 내역적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이 그대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지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 말이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화예술사업소에 관리하시는 부서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트홀 운영팀장 장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길래 저희가 이제 공고 낸 부분에 대해서 감사법무 담당관 그쪽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감사부서에서는 저희가 그 공고 낸 거는 그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여하튼간에 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장경희 씨? 네, 장경희 계장님? 네네.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그 얘기시죠, 지금. 확인해 보니 저희가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잘못한 게 없다. 그 얘기시잖아요, 지금. 행정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행정적인 거는 본인들께서는 잘못한 게 없다. 이 얘기시죠? 근데 억울한 사람은 생겼고, 지금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 하세요? 아니 무슨 말씀은 3차까지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문제 있는 거라 저는 판단하는데, 네. 아니, 어떻게 3차까지 유찰되고 5명이라는 업체가 다 포기를 합니까? 저희가 이제 공고 낼 때 그 과업 지시서를 예. 하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공고 그분이 하시는 분이 그 과업 지시서라든가 그런 거를 좀 꼼꼼히 보셨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과업 지시서를 그냥 입찰만 하시고 이제 꼼꼼히 확인은 안 하셨다라고 그런 아니, 말씀. 3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3번이나. 3번이나 유찰됐다는 얘기는 이 자체에 무리하게 이거를 공고를 하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자체에 그 현수막 배너 광고, 안성맞춤 아트홀 현수막 제작, 지금 설치돼서 지금 돼 있죠. 다.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죠. 답은. 이 금액, 이거에 대한 상세 내역서, 네. 이해 가시죠? 네네. 예. 모든 증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만약에 현재 이거에 똑같은 내용과 내역으로 지금 기존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과 네. 예, 확인하셔서 만약에 금액이 상이하다 그러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본인은 책임 없다고 하셨으니까. 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하신 상세 내역서를 보지 못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억울한, 만약에 지금 이게 내용이 상이하다 자체가, 그러면 누가 근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게 예. 현수막의 크기라든가 또는 배너의 개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개수랑 똑같이 때문에 발주를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단가라는 부분이 다 일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찰 공고를 낸 거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는 잘못이 없다. 입찰을 참여한 놈이 잘못이다. 이 얘기시잖아요. 지금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겠어요? 지금 소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성시민, 이게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아니, 이분한테 이렇게 충격을 줘가지고 쓰러질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더 말씀 안 드리겠고, 이 부분이 사실이면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 다음에 증빙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이게 문화예술 사업소의 관리 능력은 거의 제로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참 이거 하다못해
이 행감 자료까지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이게 뭐 그 관리가 제대로 됐. 혹시 거기에 혹시 관련된 행정 처리하시는 분들은 계시는 거죠? 예, 물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낙하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성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올라온 자료조차 믿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 사업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죠.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보면 이 문화사업소, 이 문화예술사업소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요. 다시 감사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이 정도가 됐으면 계속 그랬을 텐데 지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이게 참 어처구니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3.1운동 기념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체험관이 있죠? 네, 저기 지금도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체험하러 오나요? 견학식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체험관이 좁다는 거는 조금 알고 계십니까? 3.1운동 기념관 자체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관은 특히 좁잖아요. 그래도 1층에 지층에 그걸 리모델링해서 넓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넓혀도 우리 초등학생이 뭐 10명, 20명, 30명 오는 게 아니고 견학이면은 100명 정도는 수용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보니까 18년도, 19년도에 꾸준히 제기되었던 거예요. 이거는 좀 확장을 좀 해달라. 근데 20년도에 저희 안성시에서 평가인증제를 안 받아서, 못 받아서 신청조차 안 해서 저희가 증축을 못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20년도 일을 제가 예, 못 신청조차 안 해서 평가인증제를 못 받아서 저희가 증축을 못했어요. 혹시 22년도 2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제 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좀 받았나요? 평가인증제를 신청은 했나요? 저희가 평가 인증제 신청은 하는데요. 그 지표들이 평가 인증을 받는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은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죠. 해보긴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그 지표를 맞춰서 신청은 합니다. 그러면 중축을 저희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증축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봉인숙입니다. 일단은 평가 인증을 받아야 국비를 받아서 더 중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가 인증이 저희가 안성에 박물관이 3개가 있는데요. 작년까지인가는 한 군데라도 통과를 못하면 나머지는 다 못하는 거로 알아들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따로따로 평가 인증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국비를 못 받으면 전액 12로 중축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 거로 일단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네. 올해는 신청은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네,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될 거는 12로 하는 것보다 국비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맞습니다.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를 좀 잘 준비해서 신청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 아트홀의 소공위원장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저기 좀 거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상장을 받을 때 어떻게 무대로 올라가야 될까요? 저희 아트홀 몇백억이 들었던 사업인데 그런 곳 하나 없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왼쪽 오른쪽이 다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세요. 그 소극장의 통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건 맞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관람하실 수 있는 중간에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어서 내려가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도 그것을 알아봤는데 단상으로 올라가는데도 계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 경사로는 또 너무 경사가 심해서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저희 있습니다. 아트홀 몇 년도에 완공됐죠? 완공이 2017년입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지은 아트홀은 다른 시에 이런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안성만 유일합니다. 이거는. 이거 개선 필요해요. 이건 개선 좀 해주시고요. 네, 이건 뭐 안 되는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건축상 못하는 건 아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좀 조치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황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 현황에 보면 그 수지 분석 있는데요. 이 지출액이 운영비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연을 위한 지출인 건가요? 아트홀 운영팀장 장경입니다. 이거는 순수 공연입니다. 아, 그러면 이 그 수입 객석 점유율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관내 혹시 그 관객들 비율 이런 거 혹시 조사된 거 있을까요? 네, 그거는 있습니다. 자료는. 네, 그럼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